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어떤 것도 안 해요. 누가 시켜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톱니바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고지식한 관료, 지시받은 일만 하는 사람,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규율을 꼼꼼히 따지는 사람, 주말만 기대하는 사람. 뭐야 이거 나니까? 안전한 선택을 추구하는 사람,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사람. 자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넘쳐난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시당하거나 결국엔 낮은 보상을 받거나 쫓겨나거나 스트레스에 찌들어 살거나.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300년 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왔다. 공장 주인이 원하는 직원은 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언제든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톱니바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존재들이냐? 린치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린치핀이 뭐냐?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부품인데 1,000원짜리 정도 아주 값싼 부품인데 바퀴가 굴러가는데 아니면 어떤 기계가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필요한 어떤 사람, 원하는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딱 이 한마디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자. 즉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사람,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기획자,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판매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기꺼이 감수를 해내는 열정적인 혁신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유형들, 스트레스 받고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분들,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기업이나 조직들이 구성원을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기계를 구성하면서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톱니바퀴로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이랍니다. 야, 이것도 팩폭 나온다. 기존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천재성을 묻어버리고, 묻고 더불어 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묻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 세뇌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세뇌당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천만의 사람을 조종할 수 있었던 건가? 아, 여기 그 답이 나오네요.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안정된 직업, 건강보험 같은 등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창의성은 잃어버리고. 자, 그런데 더 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세뇌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선물들이라는 건데요. 이런 어떤 혜택들이, 내가 보기에 그들이 활용한 미끼의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은 약속이다. 이거 팩폭이다. 센데 이거 뭐냐면,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야,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어떻게 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맡은 일만 하라. 그러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천재성을 활용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세뇌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독재자가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돌격하는 겁쟁이 시민들처럼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확실성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자유와 책임, 천재성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분 말씀으로는 수많은 기업에서 또 학교에서 나는 이러한 모습을 정말 많이 목격했다. 그들은 누군가 시키는 것을 하고 싶어 했다. 그쵸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안 시키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해라 이런 잔소리 안 들으면 안 하잖아. 시켜도 안 하죠. 여러분 제가 팩폭을 해도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자, 농담이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누군가가 시키는 거에 기계처럼 반응을 해왔더니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어떤 것도 안 해요. 누가 시켜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 넌 이런 꿈을 가져 정해주길 바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무서워한대요. 혼자 결정하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서 멍해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표현 진짜 기가 막히네.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한 것이다.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는 대가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아주 훌륭한 거래처럼 보인다. 실제로 100년 동안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 삶의 수준을 높여왔다. 근데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각자가 가진 어떤 천재성, 그건 사장돼 왔다는 거예요. 책이 꽤 두껍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특히 학생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4차 산업혁명 온다 그러고 일자리 줄고
제가 진짜 이 책을 이렇게 다 읽었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읽었습니다. 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제가 이런 책을 읽잖아요. 호러 소설을 읽는 것만큼 두렵습니다. 정말 급격하게 세상 변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적응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불과 대여섯 세대 전만 하더라도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러 간다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낯선 개념이었다.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결코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최근까지 인간이 되기 위한 핵심 조건이 아니었다. 우리는 문화적 세뇌를 당했다. 공장과 함께 우리 곁에 다가온 엄격한 서열과 자신의 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자 최선의 길이라고 믿게 되었을 뿐이다. 야, 이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왜 안정적인 직업이나 안정을 좀 찾아가지고 그걸 되게 열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고 심지어 안정적인 직업도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깨닫게 됩니다. 정말 살 떨리면서 읽었어요. 이 책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린 시절 어땠나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거 아이들 다 좋아합니다. 만들기 좋아하고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해보고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인간 모두는 원래는 다 예술가였지만 그냥 부품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진짜 역사는 부품이 아니라 예술가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품 같은 역할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튀는 거래요.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존중하라. 사람들 스스로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하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꿈꾸는 직업이나 경력을 누릴 자격이 없다. 오랫동안 평범한 조직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평범한 일꾼이 되기 위해 힘들게 배우고 노력했지만 이제 사회는 튀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규칙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깨우칠 것이다.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남들보다 눈에 띄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은 아 이거 뭐야? 감정이 되라는 건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뭐 남한테 패 끼치고 이런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다 똑같이 스펙 뭐 토익 몇 점 다 이렇게 갖추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남들과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진짜 중요한 말이네요.